10살짜리 준우군 같은 경우에는 막 아토피가 막 엄청 났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치유가 되지가 않았어요. 막 얼굴은 시뻘겋고 다리도 시뻘겋는데 그래서 너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맨발로 걸어라. 한 달 반 후에 얼굴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리도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주 할수록 더 좋다. 그렇습니다. 예. 24시간 사실 맨발로 살아야죠. 예. 그럼 걷는 방법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 걸으면 되는 것인가요? 또 장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흑산길이라든지 잔디밭길이라든지 뭐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지 자갈밭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따라 차이가 나나요? 예. 자,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제가 7가지 걸음을 보통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꺼비처럼 걷는 걸음이에요. 두꺼비는 땅에 딱 붙어서 걷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실 때 모든 스트레스와 고뇌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걸으시면은 땅을 인식하고 걸으시면은 내가 완전히 땅과 숲과 자연과 일체가 됩니다. 그런 걸음을 두꺼비 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걷게 되면은 마음속에 평정이 찾아오게 되고 가슴 속은 텅 비면서 그 텅 빈 가슴 속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이 맑은 샘물처럼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경쾌하게 자신만만하게 걸어나가는 걸음이 다음 황새처럼 걷는 걸음입니다. 발 뒤축부터 발가락 끝까지 둥글게 걸으면서 팔도 휘휘 젓게 됩니다. 경쾌하게 나가는 그런 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는 지압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맨발로 걷는 것에서는 3가지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 지압 이론, 둘째 접지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바닥의 아침의 발가락 이론, 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압 이론이 처음인데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지압을 받으러 가시면은 특정 부위를 지압하시는 분이 20kg, 30kg 힘으로 지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은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숲길에 있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를 발바닥으로 계속 자극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지압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완벽하게 지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압점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쉽게 구분해서 발가락은 이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발, 허리는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발 뒤축은 대퇴부 아래쪽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걸으면서 우리가 내 몸무게가 60kg라고 그러면은 보통 편하게 걸으면은 몸무게 20kg가 발 앞쪽에, 20kg는 발 가운데, 20kg는 발 뒤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 뒤축을 들고 발가락 끝으로 걸어보면은 이건 까치발 걸음이죠. 까치발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가락 끝 쪽에 내 몸무게 전체가 60kg가 집중되니까 지압 효과가 발가락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 머리 쪽에 있는 기관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치발 걸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가락을 완전히 들고 발가락을 만세를 부르고 발 허리만 지압을 하면서 짓이기듯이 이렇게 걸으시면은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이 지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잇몸을 우물그듯이 걷는 그런 걸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완전히 끌어당겨서 마치 주걱을 높은 듯이 걷는 걸음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역시 발가락 끝쪽에 지압 효과가 극대화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걸으시면은 앞에서부터 뒤로 쳐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걸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입니다. 발바닥으로 완전히 땅을 밟으시고 그리고 발가락을 쫙 벌리셔야 돼요. 발가락을 벌리시고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을 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게 되면은 신발 볼에 발가락이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마치 강시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근골격 있게 통증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스탬프를 찍듯이 걷는 걸음을 걸으시면은 발가락을 쫙쫙 벌리시고 끌어당기면 추동력을 얻어나가기 때문에
몸 전체의 근골격계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이 걸음을 걸으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치유된다, 예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뒤로 걷는 걸음입니다. 뒤로 걸으시면은 숲길에 있는 나무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뒤로 걸으면 자칫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걷거나 친구가 같이 걸을 때는 한 사람은 앞을 보고 길을 안내하고 한 사람은 뒤를 보고 걸으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으면 두 분 간의 정리도 더 깊어지는 이제 그런 걸음이 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걷는 걸음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더 효과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일부에서는 바닷길을 걸으면은 바다 갯벌을 걸으면은 슈퍼싱이다 이래가지고 한때 이 흙길을 걷는 것보다 수천 배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원들하고 인천 한악의 갯벌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가기 전에 대모산의 일반 흙길, 황토길을 저항치를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 옛날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 나누기 저항치입니다. 그래서 저항치가 낮으면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대모산의 일반 흙길의 저항치를 쟀더니 55k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황토길을 저항치를 재니까 26kΩ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황토길의 저항치가 일반 흙길의 저항치보다 2분의 1입니다. 더 낮은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황토길을 걷는 것이 일반 흙길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은 접지 효율이 더 높다. 2배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 한악해수욕장의 바닷물의 저항치를 쟀더니 16kΩ이 나왔어요. 일반 흙길 55K, 황토길 26K, 바닷물 16kΩ입니다. 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흙길의 접지 효과가 1이다 하면은 황토길의 접지 효과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닷물의 접지 효과는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로 보면은 바닷물의 접지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토길, 흙길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바닷가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는 집, 아파트 단지, 동네에 맨발길을 찾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맨발길, 황토길을 곳곳에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가까운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거기 가서 언제든지 하루 3번 이상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지방에 가서 이제 이 황토길 조성할 때 개장식 강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다니죠. 예. 하여튼 바쁜 게 좋죠. 이 맨발 걷기는 보면 주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하면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걷게 되면은요, 저희 2살짜리, 지금 이제 3살 됐네요. 예서양이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매일 황토길을 같이 걷습니다. 이 예서양을 제가 이렇게 안아보면은요, 완전히 이 토종닭, 튼실한 토종닭과 같아요. 너무나 꽉 째여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총명해요. 아주 총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하고 중학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맨발로 걷는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빠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맨발로 건 이후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 성적이 전에는 8, 90점 맞았는데 100점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맑아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잠을 설쳤는데 잠을 푹 잔다 이런 어린이들도 있어요.
실제 10살짜리 준우 군 같은 경우에는 막 아토피가 막 엄청 났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치유가 되지가 않았어요. 막 얼굴은 시뻘겋고 다리도 시뻘겋는데 마침 집이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너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맨발로 걸어라. 오후 내내 맨발로 걸으면은 한 달이면 치유된다. 한 달 반 후에 얼굴은 깨끗해지고 그리고 다리도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스포츠맨으로 지금 커가고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걸으시면은 잔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튼실해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머리도 집중력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적도 좋아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심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맨발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모소가 따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우선 파상풍 주사부터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이 주사는 꼭 맞아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초기 한 10년 정도는 이 파상풍 접종을 안 받고 그냥 맨발 했고요. 그런데 하도 의사하는 친구가 파상풍 접종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받았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꼭 파상풍 접종을 받으시라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길에 녹슨 못이나 이런 쇠꼬치 같은 거 이런 걸 잘못 밟으시면은 파상풍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파상풍 예방 접종하시면은 10년은 가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다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이 당뇨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 주로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나 혹시 이 맨발 걷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자, 이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